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기도 의회 의원이자 그 변호사인 김민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일찍 찾아오시지. 예, 제가 한 2주 전에 또 와서 인사드리고 갔었는데요. 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꾸 어제도 그렇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상한 짓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저의 말보다 그 어떤 시민께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 편지를 저한테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우리 대통령이 들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번 낭독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애국 시민이 대통령께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무사하신가요? 구치소 조명이 어두워 글도 잘 못 보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님, 눈도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건강은 어떠신지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저는 40대 국민이고 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6.25 참전용사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년병 대장으로 6.25 전쟁에 나가 싸우셨습니다. 집에 형들이 숨어 지낼 때 형들을 대신해서 소년병으로 참전했다고 합니다. 집에 남은 어머니는 몸이 유독 약한 막내 아들이 당연히 죽어서 돌아올 줄 알고 집에 있던 옷가지를 모두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건강하게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공부를 하던 어느 날 꿈에 박정희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육군 군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후 이 청년은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육군 장교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지킨 자랑스러운 참전용사의 딸입니다. 매달 용산역에서 열리는 예비역 모임에 다녀오시면 그렇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간첩이 한강 이남까지 땅굴을 팠다. 간첩이 정부 수뇌부를 장악했다. 간첩이 언론사를 장악했다. 당시 어린 딸은 요즘 같은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웃었습니다. 2005년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에 뉴스를 보니 아버지의 간첩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맞아요. 군 시절을 잊지 못한 역전의 용사가 전하는 거짓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은 진정한 전사가 건네준 진짜 뉴스였습니다. 저는 2005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 이 참전용사는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5년 이 참전용사의 딸은 대통령님 뉴스만 봐도 눈물이 나옵니다. 맞아요. 2005년에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한 명이 나라 걱정한다고 이 나라가 달라지겠냐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웃으시면서 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 한 명이 모여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맞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참전용사분들과 대한민국 어르신분들, 국민들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나라, 내 아이의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님, 고령의 참전용사는 물었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아냐? 내 나라의 말을 두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는 국민의 서러움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께서 지켜주신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내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서럽고 분하고 원통한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서 간첩이 이 나라를 휘젓고 다녀도 처벌도 제대로 못하는 이 나라를, 부정선거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나라를, 부자에게도 돈을 퍼주던 시절을 뒤로하고 군인에게 주는 예산을 삭감하고 아이를 낳아라 말하면서 정작 아이를 돌보는 예산은 삭감하는 이 나라를, 법을 지키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배웠는데 정작 법을 만드는 이들과 법을 집행하는 이들은 법을 악용해서 사리 사욕만 취하는 이 나라를 과연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12월 3일 카메라 앞에 섰을지 100%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신 그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2025년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국회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윤석열 대통령님과 우리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고 외쳤던 민주당과 촛불 집회의 외침이 북한의 지령이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귀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 사건이 북한 지령의 주제가 되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 기록하고 방송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겠습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시려고 했던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단어는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이라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지령에 따라 좌파가 만들어내는 공포와 거짓말, 편법과 부정을 이용해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예, 이상 그 애국 시민 한 분이 대통령께 보낸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저도 처음 이 글을 받아봤을 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들 다 똑같은 마음이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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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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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일도 광화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민